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도 올해도 어김없이 주식시장이 열렸습니다. 주식시장이 언제까지 열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주식시장이 열리면은 뭐 파생시장도 뭐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는 파생을 주로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뭐 주식도 뭐 관심은 있습니다. 파생으로 돈을 벌면은 뭐 결국은 주식을 해야지 파생으로 뭐 끝없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본체는 원래 코스피고, 뭐 그 다음에 코스피 중에서 가장 우량한 회사 200개를 모아서 만든 게 코스피 200. 거기서 파생되어 놓은 게 코스피 200 선물과 옵션이 있죠. 나는 그 옵션을 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 전체 시장의 흐름을 지금까지는 쭉 잘 대체적으로 맞춰 왔습니다. 이 유튜브 세계에서는 내가 제일 잘 맞췄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 많은 유튜브들 중에서 주식 시장을 맞추는 유튜브들 중에서는 내가 1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 벌었으니까 그냥 뭐 고수는 아니고 뭐 하수 정도 되죠. 하수.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죠. 여기서부터 작년에 하락을 했고, 이 자리가 11월 30일입니다. 이 자리에서 11월 30일 화요일 날 바닥을 찍고 여기서 내려온 하락에 대한 반등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등이 이 고점을 넘어설 것이냐 넘어서지 않을 것이냐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직은 여기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오늘 작년에 이어서 올해 처음으로 장이 열렸는데 음봉이 났습니다. 그래서 흑산병이 탄생을 했습니다. 흑산병이 생기면은 아랫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하지요. 아랫방향. 뭐 그러니까 아랫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거는 같은데 제한적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부터 바닥을 찍고 올라온 거에서 이 바닥을 깨고 지금 당장 내려오지는 않는다. 않을 가능성이 99%다. 뭐 1%는 남겨두겠습니다. 그런데 요 저점은 어찌 될 거냐? 뭐 그건 잘 모르겠다. 깰 수도 있고 안 깰 수도 있고. 흔들기를 하면은 깨야 정상이겠지요. 그래야 밑으로 빠질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겠지요. 자, 그러면은 코스피 입장에서 볼 때, 코스피거든요. 코스피 입장에서 볼 때 요 60일선을 어제, 그러니까 작년 12월 30일 날은 목요일이죠. 살짝 깨고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장중에는 깼는데 위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21선 볼린저밴드 가운데 여기 있는 초록색 선이 21선이거든요. 21선, 11선, 그리고 5일선이 거의 붙어 있지요. 요런 상황에서는 주로 아래나 위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왔다가 횡보를 하면서 에너지를 응축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에너지를 응축을 해서 어디로 갈 거냐? 뭐 위로 갈 가능성이 많겠지요. 근데 위로 가기 전에는 살짝 내렸다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때도 보면은 위로 갈 거면서 내렸지요. 내렸다가 올렸습니다. 내가 요때 하방으로 100배 난다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100배 난다 말했고 100배 났지요. 근데 예상을 또 깨고 항상
상상을 초월합니다. 위클리가 대세가 되었는가? 위클리에서 100배가 났지요. 140배인가 제일 많이 난 게 난 것 같은데 요날. 그리고 반등이 들어오고 그 다음날 또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요날 한 3, 40배 정도 난 게 몇 개 있었고 행사가 중에서 위클리 얘기입니다. 요날 제일 많이 난 게 204배가 났지요. 204배.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걸로 따지면은 102배, 100배가 난 거죠. 100배, 100배가 난 겁니다. 밑으로 나고 위로 나고. 이거 다 먹었으면은 10,000원 들고 했으면은 뭐 대충 100배 먹었다 이러면은 100만원. 요날 한 30배 먹었다 이러면은 3천만원. 요날 또 100배 났다. 100배에서 200배 났으니까 운 좋아가 200배 먹었다 이러면은 뭐 6억입니까? 60억입니까? 10,000원이 거의 60억 되는 겁니다. 3일 만에. 10,000원이 60억이 될 기회를 놓쳤지요. 그거의 10분 일만 해도 10,000원이 6억이 될 기회를 놓친 거지요. 근데 내 구독자 중에 한 분은 뭐 그까지는 아니지만은 30만원 들고 900만원 만들었으니까 그래가지고 400만원은 인출을 해냈으니까 뭐 그분은 그나마 요 3일 동안의 시장에서는 성공한 케이스죠. 3일 동안의 시장. 그리고 뭐 그냥 이 가십거리로 하는 얘기니까 뭐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뭐 내가 좀 진지하게 얘기하는 게 버릇인데 그냥 나는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이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곤란하죠. 나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코스피에서 여기 뭡니까? 갭이죠. 내 구독자 중에 또 내가 지도를 해가지고 나는 지도를 했다 생각합니다. 본인은 그래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해가지고 47년생을 하고 있는 또 내 구독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 구독자는 요 갭을 뚫고 올라가야 상방으로 보겠다. 이 갭을 뚫기 전에는 상방으로 보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갭을 뚫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는 게, 자, 여기 코스피에서 볼 때 5일선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다가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60일선을 보게 되면은 60일선 또 뭐 밑으로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이 코스피에서는 요 60일선이 뭐 크게 의미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올랐다 내렸다 하고는 있는데 뭐 크게 의미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올랐다가 뚫렸다가 다시 뚫고 올랐다가 뚫렸다가 다시 뚫고 올랐다가 연말에 뚫렸다가 살짝 60일선이 깨졌거든요. 오늘 지지받고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그렇고 코스피 200을 보게 되면은 이제 조금 달라지죠. 요 60일선을 딱 보게 되면은 60일선 밑으로 떨어지면서 반등 들어왔다가 떨어졌다 하면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떨어진 다음에 급락을 했지요. 요런 급락 형태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려고 애쓰다가 60일선에 부딪히고 내려오면서 이게 마지막 파동이 나온 겁니다. 이래 보면은 코스피 200에서는 60일선이 좀 의미가 있지요. 코스피에서는 별 의미가 없었는데. 그러면 선물을 볼까요? 선물을 보게 되면은 선물은 석 달마다 바뀌니까 뭐 크게 뭐 어떻게 뭐 말을 하기가 좀 곤란한데 어쨌거나 3월물을 보게 되면은 이 11월 달에 올라가다가 60일선에 한번 부딪히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60일선을 뚫었거든요. 60일선을 선물에서 뚫었습니다. 뚫고 거의 뭐 하루 떨어졌다가 다음날 또 올랐거든요. 그래서 60일선을 아예 안 건들고 있습니다. 한참 멀어져 있거든요. 60일선에서. 그래서 지금 방향은 선물로 볼 때 윗방향인데
이 갭을 쉽사리 메우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반점은 메워졌다. 이 갭이 지금 이만큼 있는데 반점은 일단 메워졌지요. 뚫으려고 자꾸 시도를 하면서 갭을 반쯤 메웠습니다. 선물은. 그래서 선물로 볼 때 조만간에 이 갭을 메울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리고 요 21선을 볼 때도 21선 위에서 거의 놀고 있습니다. 5일선을 보더라도 5일선을 뭐 어제 오늘은 위로 깼다가 밀렸다 깼다가 밀렸다 하는 중이거든요. 이래 보면은 힘이 약해가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매매 현황을 보게 되면 외국인이 계속 또 사고 있습니다. 한 이틀 팔았지요. 12월 30일, 12월 29일 이틀 팔았습니다. 이틀 동안 3,400억을 팔았는데 오늘 하루 만에 2,600억을 또 샀습니다. 사니까 뭐 많이는 아니지만은 뭐 조금은 올라왔습니다. 선물로 볼 때. 선물 말고 업종 차트로 보죠. 자, 요만큼 떨어졌다가 이틀 파니까 여기서 이틀 파니까 외국인 이틀 파니까 뚝뚝 떨어졌지요. 근데 외국인이 판 거에 한 3분의 1을 샀는데 요거밖에 못 올랐습니다. 좀 이상하지요. 외국인이 작정을 하면은 조금 사고 많이 올려야 되는데 많이 샀는데 조금 올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외국인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데 매집을 좀 더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어느 순간에 탁 올릴 수도 있겠구나. 이 코스피 200이고 코스피를 보게 돼도 마찬가지죠. 요만큼 올렸다가 이틀 팔고 내렸는데 산 거에 비해서는 조금밖에 안 올랐어요.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좀 올리려고 매집을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오를 거냐, 이 앞에서는 얘기한 게 3100 전후 요만큼을 얘기했지요. 근데 어쩌면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이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은 내 구독자이신 그 커브 메탈님이 요 갭을 뚫어야 된다 얘기했거든요. 뭐 일단 뚫어야 위로 가는 게 맞지요. 근데 요 뚫고 이 갭을 메꾸고 뭐 바로 떨어지겠나? 글쎄요. 지금 이런 형태를 보게 되면은 힘들게 갭을 뚫었는데 바로 떨어질까? 내가 3100 전후를 얘기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들을 쭉 보게 되면은 또 외국인들이 이래 사고 있는 걸 보면은 어쩌면은 조금 더 올릴 수도 있겠다. 오늘 조금밖에 못 올란 게 결국은 개인 때문이죠. 왜냐? 개인이 샀으니까. 개인이 팔았으면 좀 더 올랐겠지요. 개인이 팔았으면은 좀 더 올랐을 것 같은데 뭐 오늘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샀습니다. 그래서 좀 오를 것이다. 오를 건데 이 3,300 이 고점을 뚫고 오를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아주 적지만 있습니다. 근데 3,200 전후가 될 가능성이 좀 많지 않을까. 나는 3,300을 가더라도 일단 내린다는 쪽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부터 내려온 이게 하락 A파로 봅니다. 하락파. 나는 상승, 그러니까 이 조정이 끝났다고 보는 게 아니고 조정이 이제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이걸로 하나 A 조정이 시작되었다. 여기서부터 시작한 게 여기서 끝이 났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한 것이 여기서 끝이 났을 가능성이 많다. 끝이 났을 가능성이 많은데 또 흔들기를 하면서 요거보다 조금 더 위로 올렸다가 내릴 수도 있는데 가능성은 적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올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외국인 매매 형태를 봐서 지금은 그런데 또 상황이 바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올렸다가 조정이 한 번 더 들어올 거다. 여기서 올라온 게 왜 올라왔냐? 왜 올라왔냐? 보면은 미국에서도 이 당시에 대통령이 트럼프였죠. 트럼프가 마이너스 금리로 가자 했는데 연방준비이사에서는 마이너스 금리로 안 갔죠. 제로 금리까지밖에 안 갔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으면은 대통령 말을 들을 건데 미국 연준은 대통령 말을 갖다가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연준은 사기업이고 특수법인이고 사기업입니다. 그 주인이 누군지 그 이득을 누가 보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상한 특수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할은 우리나라 한국은행 역할을 하는데 연준 의장이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형식은 취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임명하는 자리인데 그냥 대통령은 도장만 찍을 뿐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래 올랐고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서 녹이 전부터 빠졌죠. 쫄쫄쫄쫄 흐르다가 테이퍼링이 이제 좀 이따 끝난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원래 2023년도에 끝을 내기로 했는데 그보다 빨리 끝날 가능성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고 FOMC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본다면은 테이퍼링을 자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던데 한번 얘기하면은 테이퍼링은 돈을 갖다가 자꾸 찍어내다가 돈 찍어내는 거를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1000조를 찍었으면 다음 달에 900조를 찍고 그 다음에 800조를 이렇게 찍고 이렇게 줄이면은 그 줄이는 그거를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이 찍은 걸 갖다가 돈 찍어낸 걸 걷어들이는 게 아니고 그 풀린 현금을 걷어들이는 게 아니고 돈 푸는 걸 갖다가 줄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테이퍼링 끝내겠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돈을 풀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돈을 더 이상 풀지 않는 것을 올해 하겠다. 그것도 전반기에 끝을 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한계 기업들 있지요. 팔아가지고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이익이 안 나는 한계 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옥석이 가려지는 그런 시장이 올 겁니다. 그런 시장이 오면은 지금 테이퍼링에 대한 기대감, 위협감, 어쨌거나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진 것이 이제 테이퍼링을 어떻게 하겠다고 거의 내용이 나왔죠, 명확하게.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걷어져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올라가다가 테이퍼링이 끝나고 그 뒤에 인플레이션이 강해지면은 미국 금리를 올리겠지요. 테이퍼링을 끝내고 금리를 올리면은 한계 기업들이 이제 이자를 못 내고 자빠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은 영향을 받고 옥석이 가려지겠죠. 가는 종목은 더 가고 부도나는 종목은 떨어지고 이익이 안 나는 종목은 떨어지고 하겠죠. 그런 여파가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제3세계 쪽에 미국 말고 그 외 나라들이 금리가 미국보다 낮게 되면은 돈을 빼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가겠지요. 그러면은 제3세계 또 우리나라 같은 이런 국가들이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돈을 빼가니까 외환이 확 줄어들겠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이제 돈을 풀어가지고 연명을 하던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수익을 잘 내는 기업은 조금 내려가다가 올라갈 것이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수익을 못 내는 기업은 박살이 나거나 또는 부도가 나거나 그래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코스피인데 코스닥 기업이
수익을 못 내는 회사가 더 많으니까 코스닥이 더 박살이 나겠지요. 그러면은 이번 이 상승장이 올 때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올 때 가능하면은 트는 게 맞다. 틀고 추이를 지켜보는 게 맞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뭐 잘하는 사람들이야 뭐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돈을 벌더라고요. 오르든 내리든 돈을 버니까 그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나는 내가 엄청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스캐핑을 막 쳤습니다. 그래가 나중에 이제 연말 돼가지고 DB 보니까 복귀를 해보니까 이 떨어질 때부터 내가 스캘핑을 한다고 뭐 신용풀 치고 미수풀 치고 뭐 이랬는데, 많이 벌다가 이럴 때는 박살이 났더라고요. 와, 번 게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종합적으로 보니까 박살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별로구나. 그리고 몇 달 전부터 이제 좀에 남은 돈으로 보니까 수익이 계속 나고 있더라고요. 조금씩. 이제 거의 뭐 던지 난 거죠. 던지 놓고 현금도 조금 두고 뭐 조금씩 하니까 수익이 나는데, 뭐 그러고 보니 좀 올랐네요. 올랐고 행보했고. 그래서 내가 요 내려오는데 돈 번 사람들도 참 많던데, 나는 뭐 박살이 났으니까 나는 역시 하수구나. 내가 고수인 줄 알았는데 하수구나. 맞추기는 잘 맞추는데 왜 돈을 못 벌까? 이거는 내가 오래전부터 고민하는 부분인데, 뭐 그런 부분입니다. 맞추기는 잘 맞추는데 돈은 못 번다. 그래서 하수다. 자,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요거를 깰 것 같지는 않고, 요 저점은 깰 수도 있고 안 깰 수도 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힘차게 밀어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힘차게. 그러면은 여기서 내려오면은 여기가 바닥이니까 지금은 분할 매수를 할 필요가 있지요. 분할 매수를. 그러다가 여기가 만약에 깨진다, 또는 여기가 깨질 것 같아 이러면은 내가 본 게 틀린 겁니다. 여기서부터 하락의 끝이 난 게 아니고 더 빠지든가, 아니면은 여기서부터 하락을 했고 여기서 반등이 끝이 나고 재차 하락을 하는 겁니다. 그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보고 있다가, 나는 여기서부터의 하락이 일단락됐고, 그리고 상승 반등을 할 거다. 반등을 하는데 반등의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암만 적어도 이 기간의 3분의 1은 기간적으로 반등을 한다. 3분의 1. 그러니까 지금 3분의 1을 잡는다면 대충 요 정도, 뭐 한 달 반은 좀 넘겠지요, 상승이. 그러면은 12월 1일부터 상승을 했으니까 한 달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최소 보름 정도는 더 상승을 한다. 보름에서 한 달 정도. 뭐 더 할 수도 있는데 난 지금 최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내리도 내리지 당장 내리지는 않는다. 이래 보는 겁니다. 좀 더 가면은 뭐 몇 달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건 내 영역이 아니니까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고, 우리 3월 9일 뭐 대선이 있는데 그것도 종목별로는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겠지요. 또한 전체 흐름도 영향을 깨주겠지요. 지금 만약에 대선 뭐 1, 2주 전에 또는 한두 달 전에 뭐 갑자기 1000포인트 떨어졌다, 500포인트 떨어졌다, 종합주가가, 이러면은 지금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떨어지지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주가를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 떨어지더라도 제한적으로 떨어져야 된다.
또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랐다가 조정받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이런 생각입니다. 3월 9일 전까지 얘기입니다. 그리고 통상 대선하기 한 보름이나 한 달 전쯤부터는 술술술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대선 쪽으로 투입 되는 건지 관심을 갖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경향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쭉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연봉을 보니까 이 평선이 제대로 안 나 있는데 이 연봉은 코스피는 연봉이 좀 그렇고 가면 코스피 200을 볼게요. 코스피 200을 보게 되면은 5년선을 볼게요. 5년선. 연봉이니까 5년선이죠. 5년선이 조금 좀 떨어져 있지요. 코스피를 보게 되면은 5년선이 좀 떨어져 있는데 내가 봤던 거하고 왜 다른 느낌이 들지? 어쨌거나 지금 여기에 5년선을 보게 되면은 5년선, 10년선이 있는데 이 5년선을 보게 되면은 이격이 좀 많아졌습니다. 이격이 좀 많아지면은 이격이 많아졌던 때가 언제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서 86년부터 이래 쭉 보다 보면은 이격이 많아질 때가 요때 이격이 좀 많아진 것 같지요. 종가가 여기니까 이격이 많아지니까 내려오더라. 밑으로 이격이 많아지니까 올라가더라. 여기 이격이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1년 행보하고 함도 올랐습니다. 1년 행보하고 이격이 컸는데 함도 오르니까 큰 폭락이 나왔지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5년선을 갖다가 회복을 하고 올라갔다가 거의 쌍봉을 치고 또 5년선까지 밀렸지요. 밀렸다가 올랐습니다. 그래 깨작깨작 가다가 또 슈팅이 나오면서 연봉에서 슈팅이 나오면서 이격이 커지니까 다시 떨어지지요.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개폭락을 냈다가 잠시 한 달 폭락했다가 올라왔지요. 쭉 올라왔습니다. 쭉 올라온 다음에 이격이 커지고 작년에는 빠지지 않고 오히려 좀 더 올랐거든요. 올랐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행보를 하고 그 다음에 더 오른 경우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더 오를 거냐, 조정이 들어와 가지고 요 5년선으로 닿을 거냐, 여기 문제가 되는데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봉을 보게 되면은 월봉에서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쭉쭉쭉 올라가다가 빠졌지요. 빠져가지고 거의 20개월선 정도에 부딪히는가 싶더니 양봉이 하나 나왔습니다. 음봉이 5개 연달아 따닥 나오다가 12월 지난달 양봉이 하나 나왔고 이번 달도 이 양봉 하나로 끝이 안 나고 양봉이 하나 정도 더 나오지 않을까. 최소한 양봉이 1개나 2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나는 하고 있습니다. 1개 정도는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1개 나올지 2개 나올지 3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급하게 올라갔으니까 조정은 들어왔는데 이 조정이 급하게 떨어졌으니까 또 상당히 반등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다시 빠지기 위해서라도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돈이 테이퍼링이라는 부분이 있었고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가 미국과의 통화수합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많다고 해가지고 12월달 연말까지
통화 수합을 끝내고 연장을 안 했네요. 국가가.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는 여유가 많다 해가지고 괜찮다고 하는데 예전에 김영삼 때 그때 총리하던 놈이 노무현에서 못하지만 총리하던 놈이 김영삼은 무식해가지고 아무것도 몰랐고 총리하던 놈이 IMF 부도 나기 전에 하루 전날까지 괜찮다 그랬습니다. 언론에 나와가지고 그런 놈 사행 안 시키는지 모르겠네요. 왜 사행을 안 시키는지. 주식하는 입장에서 볼 때 주식하는 사람들을 거의 자살하게 만든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쨌거나 뭐 그런 식으로 죽으면은 뭐 살인자라는 소리도 안 듣고 뭐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희한하게. 어쨌거나 그런 사태를 만들어 가지고 이익을 줬지요. 이익을 누구한테 이익을 주니까 그 이익을 받은 사람들이 고마워한 것 같아요. 국민은 피눈물을 흘리고 목숨을 잃었는데 이익을 본 사람은 겉으로 웃지는 않지만 속으로 웃으면서 좋아했던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느낌이 듭니다. 자, 어쨌거나 여기서 올랐고 조정을 받고 다시 뚫고 오를 것이냐 아니면은 내릴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그냥 상식적으로 딱 보면은 지금 흘러가는 걸로 볼 때 내릴 가능성이 크다. 일단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니는 맨날 위로 간다더니 왜 내린다 그러냐. 지금 개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거든요. 개인들이 너무 많이 샀습니다. 개인들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100조를 샀는데 개인들을 한번 털어먹고 개인들이 있으면 너무 무겁거든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 개인들 한 90%를 아작을 내놓고 나는 이미 아작이 났습니다. 나는 이미 아작이 난 개인입니다. 아작을 내놓고 그 다음에 가는 게 맞다. 여기서 이만큼 내려오면서 개인들의 뭐 몇 프로 정도가 아작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나는 아작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작이 났겠지요. 내 같은 하수들은 다 아작이 났을 거고 뭐 잘하는 사람들은 돈 벌었다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뭐 그 사람들은 돈을 버는 거고 그래서 올해는 상방보다는 하방일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당장은 이렇게 내렸기 때문에 이 바닥을 찍었고 반등을 할 거다. 그 반등이 좀 확실해 보이는 게 뭐냐? 여기 갭 있죠, 갭. 갭을 뚫을 때 반등이 확실하다. 한 100포인트는 더 가겠구나. 요 갭을 뚫을 때가 한 3100쯤 되거든요. 3100쯤 되고 코스피 200 지수로 보게 되면은 요 갭 뚫을 때가 한 405쯤 됩니다. 그리고 선물로 보게 되면은 요 갭 뚫을 때가 대략 한 400쯤 됩니다. 400 정도. 그러니까 지금 선물은 거의 뚫기 직전입니다. 반쯤 거의 자꾸 찌르고 있거든요. 반쯤은 갭을 메웠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곧 갭을 메우겠구나. 조금만 지나면은 여기 있는 121선이 내려오면서 121선을 찌르다가 121선이 400m로 떨어지면은 밟고 올라가겠구나. 선물은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 코스피 200은 요 121선이 내려오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는데 뭐 선물이 아무래도 조금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뭐 그래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물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뭐 4.5, 4.85까지도 갔지요. 마이너스. 근데 지금은 거의 뭐 제로에 가깝지요.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뭐 왔다리 갔다리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거의 해결이 된 것 같고 조만간에 이 변동성을 갖다가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차월물을 봐도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조만간에 한 달, 두 달, 석 달 안에, 언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만간에 변동성이 또 폭발을 하겠구나. 그러니까 슈팅이 나오겠구나. 아랫방향이든 윗방향이든. 근데 지금 헐롱 꼬라지로 봐서는 아랫방향보다는 윗방향일 가능성이 많겠다. 윗방향일 가능성이 많겠다. 그러면 슈팅이라 할 것 같으면은 뭐 여기서 좀에 올라가지고 슈팅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좀에 올라가지고 좀에 오른 걸 가지고 슈팅이라 그러면은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하다못해 뭐 한 100포인트는 200포인트는 올라줘야 뭐 슈팅을 할 수 있겠지요. 여기서 바닥 찍고 요만큼 올랐지요. 요 바닥이 대략 2800쯤 되고 여기 한 3000쯤 되지요. 한 200포인트 올랐으니까 여기도 바닥 찍으면은 한 200포인트 전으로 올라야 뭐 그래도 슈팅이라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만큼 또 지금 보면은 가격 이평선을 볼 때 5일선이라든지 뭐 5일선, 11선, 21선이 거의 붙어 있잖아요. 이래 붙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또 펼쳐지겠지요. 이 조금만 더 있다가 펼쳐지면서 방향이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또 위로 가기 전에는 살짝 밑으로 내렸다 가겠지요. 여기서도 보면은 내려가지고 올랐다가 내리기 전에 살짝 올렸지요. 올렸다가 탁 내렸습니다. 탁 내려가지고 뭐 좀 더 갈 줄 알았는데 장대 양봉을 딱 내고 나서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급등을 시켜가지고 며칠 동안 급등시키고 지금 며칠 급등시킨 것보다 더 긴 시간을 옆으로 횡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행보가 거의 끝나가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끝나면은 위로 갈 가능성이 밑으로 갈 가능성보다는 클 것 같아. 크다. 훨씬 크다. 큰데 훨씬 크다. 그리고 올라가기 전에 페인팅 모션 밑으로 한번 눌렀다 갈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는데 그까지는 잘 모르겠다 고 생각을 합니다. 자, 2022년 첫 시장이 열린 오늘 1월 3일 내가 바라보는 조만간의 주가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내 나름대로 연구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